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를 보거나 마무리를 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신 관리와 더불어서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찾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상위 15개 대학이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뽑은 인원은 7.62%였습니다. 저소득층이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또 북한 이탈 주민 가정 학생들, 또 장애인, 농어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전형에 대학마다 지원 자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혼자서 이 지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많은 정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진행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충남 공주와 부여가 백제 문화죠.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날 일본의 구남도가 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또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남도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데요. 일본이 그런 외교적인 힘을 앞세워서 구남도 같은 끔찍한 그런 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은데 그 열심히 공부하는 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입시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선생님이시죠. 유니드림 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학생들이 지금쯤이면 기말이 다 끝났죠. 고사가 끝나고 이제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할 텐데 이제 방학 동안 얼만큼 좀 공부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보통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올해는 아마도 지금 정부의 기조가 좀 쉬운 수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능이 쉬워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과목도 중요하지만 못하는 과목도 중요하고, 다시 말하면 좀 한두 과목이 좀 무너졌을 때 다른 과목으로 좀 이렇게 벌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따라서 좀 공부하실 때 내가 좀 부족한 과목만 많이 하지 마시고 또 내가 잘하는 과목을 좀 등한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대한 균등한 좀 시간 분배를 하셔갖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입시계 제갈공명이시죠.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및 1:1 무료 수시 상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설명회와 또 이어서 1:1 현장 무료 수시 상담까지 해드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요. 2016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조효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시부터 5시까지는 현장에서 최고의 공교육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직접 1:1로 수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신청하실 분들은요. 7월 21일 화요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얼른 좀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상담 신청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요. 국제기구 종사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제 성적으로 수시와 정시에서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또 장래 희망과 관련해서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관련 학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고3 수험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학생이 지금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 중인가요? 기말고사 오늘 끝났습니다. 아, 네, 오늘 끝났어요. 학생이 뭐라고 네. 하던가요? 잘 봤다고 하던가요? 네, 보고 나서 많이 좀 부담감을 가졌는데 네. 2학년보다는 성적이 약간 오를 것 같다고 예, 조금 만족해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열심히 네. 노력을 해서 또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남영주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고3 학부모님 역할하기 참 힘드시죠? 아니, 뭐 해주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계속. 그러세요? 힘든 게 없다고 하면 학생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좋은 따님을 두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상담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잘 해서 들어보시고 또 지원 전략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친구의 성적을 분석해 볼 텐데요.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1.72등급이고요. 수학은 2.89등급으로 좀 부족하고요. 영어는 가장 좋습니다. 1.5등급입니다. 네. 사회는 2.38등급이고요. 평균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평균 2.13등급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과목 추이를 볼 텐데요. 성적을 먼저 쭉 볼 텐데 국어는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으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 1등급, 2등급인데 상위권에서 항상 지금 이렇게 맴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모의고사 성적을 볼 텐데요. 6월 모평 성적 기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B형, 수학 A형을 봤는데요. 국어는 2등급이고요. 수학은 2등급, 영어 3등급, 생활윤리 2등급, 사회문화 5등급이고 평균 2.62등급입니다. 지난 4월과 좀 비교해 볼 텐데요.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고요. 수학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친구가 가장 좀 자신 있어 하는 영어가 지금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수능에 대한 좀 준비를 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과 윤리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비교과 볼게요. 네, 비교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급식 도우미랑 학급 봉사 부장을 했고요. 2학년 때는 이제 피구 대회 선수로도 참여했고요. 또 1, 2학년 때는 좀 친구가 자소서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동아리 활동이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활동이 실제로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꽃동네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또 꾸준하게 일주일에 매주 빠지지 않고 일단은 센터에서 급식 봉사나 여러 가지 봉사를 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네. 예, 수상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고른 친구인데요. 1학년 때는 교과 우수 그리고 이제 글쓰기나 어떤 면접에 굉장히 강한 측면을 보이는 친구고요. 2학년 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교과 우수상이 있고요. 또 네. 창의력 대회, 논술 경시 대회에 본인이 좀 학교 활동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또 3학년 때는 지금 현재 봉사 진로 활동 장려상을 받았고요. 또한 수리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글쓰기 능력이 돋보이는 친구라고 분석이 됩니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1지망은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한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하고 비교과를 보니까 그렇게 나쁜 학생은 아닌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중앙대나 경희대처럼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학교들이더라고요. 글쎄요. 우리 남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친구가 성적이 좋기 때문에 좀 요즘에 핫한 대학들을 좀 관심 있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하면서 객관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를 좀 분석해 보니까 충분히 수시 지원의 활용도가 높은 성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시험을 잘 봤다고 했죠. 네. 이번 성적을 잘 결과를 합산해갖고 합친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기대될 수 있고요. 또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별로 좀 좋은 건 좋은데 나쁜 건 나쁘다 보니까 좀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지 또 대학을 고를 때 같은 대학이라고 해도 과목별 반영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인데요. 6월 평가원 시험으로 기준으로 하면 국어, 수학, 영어의 누적 백분위가 7.2%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의 누적 백분위는 13.5%입니다. 좀 갭이 크죠. 네. 따라서 친구
친구는 지금 사회탐구에 대한 좀 관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좀 벌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성적이 좀 고른 편이기 때문에 친구가 수시에 지원했을 때 소위 말하는 수능 최저학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족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2학년, 3학년 전체의 모의고사를 쭉 분석해 보니까 좀 실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좀 잘 보던 과목도 그 다음에 못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못 보던 게 또 올라가는 것도 좀 빠르기 때문에 좀 학습의 기복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능이 좀 쉬워지다 보니까 특정 영역에 공부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네. 전체에 대한 관리를 좀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비교과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비교과가 있겠지만 가장 큰 장점은 교과 성적이 좀 안정감이 있고요. 네. 또 어학 관련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또 꾸준하게 진정성이 보이는 봉사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학생부에 좀 구체적으로 기재된 리더십 발현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개서를 쓸 때 여기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총평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모두 지원이 가능한 성적과 비교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전 영역에 대한 고른 학습 계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이맘때 친구들은 좀 입시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수시에 좀 올인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수능 최저학력이 들어가는 대학들의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니까 마지막까지 나는 수능을 보고 대학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능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중앙대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상담받고 달리자 중앙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우리 학생 달려갑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니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잘 넘겼고요. 어학과 학과 관련 활동 내역도 잘 돼 있어요. 서류 경쟁력과 면접고사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넘지를 못했습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50m에서 멈춰섰습니다. 예, 현재까지 준비 사항을 50m로 평가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50m는 합격의 가능성이 아니고 지금까지 준비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그 50m, 우리 학생에게 50m를 준 이유와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우선적으로 어떤 전형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친구나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50m가 좀 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50m를 친 이유는 지원 자격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시겠지만 대학별로 인재상이 좀 틀리고요. 전형별로 이제 뽑고자 하는 아이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고요. 또 친구가 이제까지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면접이나 서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사항이 좀 중요하다는 면에서 제가 50m를 줬습니다. 일단 중앙대는 그렇고요. 친구가 그러면 큰 틀에서 어떤 전형을 쓰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친구한테 가장 분석상 가장 적합한 전형은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네. 그다음에 2순위로 마찬가지로 학생부를 이용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따라서 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좀 두시고 전략을 잘 짜는 게 기본적인 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 다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셨고요. 종합 전형을 지금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일단 학생부 종합은 아시겠지만 조금 더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친구들이 말하는 조금 더 높은 대학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내신 성적이 양호하고 비교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대학의 충족 조건은 되고요. 다만 좀 아까 제가 좀 아쉬워했던 것처럼 과목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반영 비율을 좀 고민하셔갖고 어디가 좀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어쨌든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고르게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학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학생부 교과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모든 전형은 해마다 어떠한 커트라인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그래도 안정감 있는 커트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제가
학생이 지원할 때 결과를 좀 예상하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합격의 안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조금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이 있는 대학을 반드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친구가 지금 아까 제가 첫 번째 1순위에 말씀드렸듯이 좀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내신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는 대학을 찾아갖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 이제 우리 학생에게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좀 선택하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핫한 대학, 예, 경희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입니다. 이들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중앙대와 경희대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앙대 볼 텐데요. 뭐 쭉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포인트를 제가 잡아 드릴 텐데, 전형 방식을 잘 보시면 대학의 성격이 보입니다. 일단 1단계에서 서류 100인데 2단계에서 서류 70과 면접 30을 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서류의 비중이 큰데, 그럼 서류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서류 변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보시면 거기 특징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특징은 교외 실적이 요즘에 이제 법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교과 평균이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요. 1단계에서는 학업 수학 능력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잘 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전년도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례 1과 사례 2가 있는데 1점대 내신 성적과 일반적인 소소한 비교과를 가진 친구나 혹은 2점대 내신이지만 학과 관련 특화 비교과가 있는 친구들이 보통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전 가능성 여부는 소신 지원은 가능하지만 전략적으로 합격을 좀 기대하고 지원하기엔 어렵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외교학과인데요. 1단계 보시면 서류 100이고 2단계 서류 70, 인성면접 30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성면접은 친구들이 실제 어떤 면접이 나올지 모르는 건데 일단 서류의 비중이 큰 겁니다. 쭉 보시면 이제 리더십, 봉사인재, 국제화인재 트랙을 쪼개서 하는데 뭐 평가 방식은 친구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화면에 있는 이제 어떤 식으로 뽑는지에 대한 특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징 파트 한번 보시면요. 전공 관련성을 다양하게 교과, 봉사, 동아리 등에서 입증을 중시하는 그런 전형이니까 중앙대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관련 질문보다 실제 면접에서 아이들은 인성 면접이니까 학생부 관련이 많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시사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면접에 대한 영향이 높은 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시 결과를 보시면 한 2등급대 내신 성적이 있는 친구들 가운데 그 선택형 인재 4개 중 하나를 고르는 거죠. 거기에 맞는 비교과랑 또 면접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친구가 서류의 충실도를 높여서 지원한다고 하면 소신 지원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중앙대와 경희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희망대학이 좀 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금 성적으로 수시와 정시에서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선생님? 예,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정확한 객관성을 놓치는 순간 입시가 굉장히 좀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친구들은 분명 자기의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모평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탐구 성적이 좀 아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가톨릭대, 가천대, 국민대, 단국대, 명지대, 성신여대 순의 대학의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좀 참조하신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좀 선을 그어서 대학을 지원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래의 희망과 관련해서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관련된 학과는 어떤 게 있을지도 질문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어머니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네. 아이가 정치외교학과 이외에 다른 학과에 혹시 관심이 있거나 한번 지원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적이 있나요? 예, 사회복지학과 쪽도 얘기했었고요. 예, 예. 예, 그 정도. 그 정도요? 네. 예,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게 아이가 보통 국제기구에 근무한다고 해도 사실상 국제기구가 원체 다양하죠. 네네. 다양하기도 하고 또 국제기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외교를 전공해야 한다는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무조건 정치외교라는 하나의 과에 고집하지 마시고 오히려 국제기구라고 하면 친구처럼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기구도 있고요. 또 국제기구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학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너무 한 과에 고집하지 마시고 어문계열이나 사회과학들을 충분히 넓혀도 국제기구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니까 너무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친구가 가진 어떠한 스펙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네. 어디에 쓰면 가장 좋을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야를 넓혀라. 예, 아주 좋은 말씀이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낸 상담서에 보면요. 국어가 고민이다. 그 가운데 특히 이제 문학 파트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데요. 예. 남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에게 그 국어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친구는 이제 한두 번의 시험을 가지고 내가 문학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1년치의 모의고사를 분석을 꼼꼼히 해봤습니다. 그때 봤을 때 문학도 그렇지만 독서 파트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고요. 체계적으로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기간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났죠. 7월 달에 이제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6월 모평을 통해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확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가사 작품이나 소설의 전체 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EBS에 실린 작품에 대한 소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과학기술 지문을 얼만큼 풀 수 있냐 없냐가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8월, 9월 모평 전까지는 뭐냐면 이제는 기존 교재가 있고요. EBS 수능 완성이 나왔죠. 여기에 대한 균형감 있는 공부가 중요한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작품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 필요하고 다른 작품과 연계됐을 때 그 작품을 어떻게 재해석할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문제나 사례 적용 문제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월 모평 이후부터 수능까지는 당연히 현재 실전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과 EBS 작품에 대한 복습을 하시고 매주 1회 이상 실제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풀고 거기에 대한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기별로 학습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맞을 만한 추천 대학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일단 친구가 실제 지원을 하는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제가 대학들을 좀 선정해서 친구에게 맞는 그런 대학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대학은 숙명여대입니다. 제가 지금 영어 영문학에 좀 전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인원수도 많이 뽑고요. 두루두루 좋은데 특징을 보시면 서류 학생부 교과가 석차 등급을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의 영향이 크니까 친구한테 좀 유리할 수 있고요. 협력과 나눔의 리더십, 자신의 미래의 준비 과정을 중시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커스를 좀 두시고 2단계 면접의 변별이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 이유를 보시는 게 좋죠. 일단은 전형의 인재상에 부합이 되는 거죠. 아까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인재상과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시면 변별력 큰 모의 면접고사에서 본인이 얼만큼 준비하냐가 중요하니까 면접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하면서 숙대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학은 동국대입니다. 두드림 전형인데요. 정책위에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될 텐데 특징의 세 번째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 기반의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의외로 기초 학업 능력과 어떤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묻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직도 면접을 그냥 학생부 내용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주어지나에 대한 구별이 없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추천 이유 보시면 마찬가지로 숙대와 마찬가지로 전형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자소서 각 항목을 좀 채워나갈 객관적 근거가 학생부에 다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서류의 통일성과 일관성도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외 전형은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텐데 외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성적이 중시한데 친구가 영어의 성적이 가장 좋죠. 한번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성실대나 혹은 홍익대는 학생부 전형인데 교과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가 원체 높기 때문에 저것만 통과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어떤 과를 지원해도 합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학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기간 우리 학생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상담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기구 종사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고려해야 할 점은 수시 지원 시 과목별 반영 비율에 따라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학과 선택을 할 때 어문계열, 사회과학대까지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숙명여대 영어영문학 전공, 숙명미래 리더 전형, 동국대 정치외교학 전공 두드림 전형, 그 외 한국외대 숭실대 홍익대 등을 추천합니다.